저희 방송 금기여야 되는데. 제가 무슨 뭐 짧고 긴 걸로 무슨 앨범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되게 막 소인배 같은 사람은 안녕하세요. K-팝핑 위클리 시간입니다. 저는 김유나고요. 저는 하박국입니다. 이번 주에도 수많은 K-팝 신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저희가 7월 11일에서 17일까지의 발매작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야기 해볼 만한 음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할 앨범은 어떤 앨범이죠? 네, 처음 이야기해볼 앨범은 저희가 사실 픽까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그쵸? 차올랐어요. 픽 지수가 한 97%까지 들어갔다가 이걸 픽을 하게 되면 제가 또 편집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솔직한 예. 거의 픽에 준하는 저희가 예. 위클리에서 이야기하는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정은지의 심플입니다. 잠시도 머물지 않아. 저는 앨범 제목부터 뭔가 좀 기대되는 바가 있었어요. 은지 씨가 앨범을 여태까지 미니 앨범을 4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원래 2016년부터 계속해서 솔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 노래 제목, 음반 제목, 커버 이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약간 80년대의 향기가 있었단 말이죠. 옛 가요들의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데뷔곡도 하늘바라기라는 곡이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란 봄 어떤가요? 옛 가요들이 연상되는 제목과 감성의 노래들을 계속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은지 씨가 워낙에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노래 소화는 잘 했는데 약간 나이에 비해서 너무 감성이 올드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왜냐면 은지 씨가 하늘바라기를 발표했을 때가 23살이었거든요. 정은지 노래 잘한다, 솔앨범 계속 낸다, 그리고 약간은 성숙한 이미지. 이것이 여태까지의 은지 씨의 솔로 활동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키워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앨범은 완전히 달라졌죠. 진짜로 앨범을 들으면서 전에 비해서 보컬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편해진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편해졌다는 단어가 딱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전의 솔로작들에서는 어쨌든 에이핑크 메인 보컬이기도 하고 일종의 프레셔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앨범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냥 편안하고 앨범 제목처럼 심플한 마음으로 예. 즐겁게 노래하는 은지 씨를 볼 수 있는 앨범이라는 의미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표현을 되게 싫어하는 냉혈한인데 네. 이번 앨범만큼은 되게 자기 포지셔닝을 냉혈한으로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진짜 냉혈한의 니은도 아니시거든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힐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방송 금기여야 되는데 힐링. 근데 제가 이거 K-팝핑을 시작하고 나서 네. 편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집안을 돌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집이 엉망이었는데 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안에서 무한 긍정 에너지가 쏟아나서 집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약간 히키코모리에게 집 청소를 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앨범. 예. 최고인데요? 왜 제가 히키코모리죠? 근데 예. 이 앨범을 저도 들으면서도 그런 예. 좀 해방감 같은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래도 타이틀곡이 이제 Away라고 하는 곡인데 기존의 은지 씨가 불러왔었던 그 조금은 옛 감성의 가요들과는 다르게 지금 그냥 20대 이제는 후반이 됐네요. 예. 정은지 씨가 편안하게 지금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작곡가가 저희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민지전 예. 님께서 작업을 하셨는데 예. 이렇게 두 사람의 호흡이 28이 된 정은지의 목소리를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어떤 부담도 느껴지지 않는 타이틀이라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좀 가볍고 말랑말랑하게 마음을 만드는 느낌이 있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픽으로 하고 싶었던 게 앨범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좋아요. 예, 첫 곡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노래를 그 놀이동산 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제가 놀이동산 팝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정은지가 부르는 이 놀이동산 팝은 완급 조절이 잘 되면서 여유롭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쏟아지는 걱정에 어두워질 때면 저한테 저 이 놀이동산 팝이 흐르고 있는 BGM과 내 방에 저렇게 널려있는 쓰레기와는 어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이렇게 청소를 하게 만들더니 네. 예, 말씀하신 어웨이가 나오면서 빨리 저 쓰레기를 밖으로 예, 갖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전작부터 그랬지만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쪽 맞습니다. 아티스트랑 협업을 많이 했어요. 선우정아 씨, 소수빈 씨, 10cm. 10cm 까지. 네. 그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재미있었던 게 예. 사실 선우정아 씨나 소수빈 씨하고는 처음 호흡을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이전 앨범에서도 계속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이 앨범에서 비로소 뭔가 은지 씨의 온전한 에너지와 퍼스널리티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 이거에 대해서 왜일까? 왜 이전과 같은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까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 이 앨범을 만든 은지 씨의 어떤 상황,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좀 부담 없이 그냥 노래를 대하는 나의 편안한 마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원래 은지 씨가 노래는 잘하잖아요. 그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그것이 예. 우선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약간은 나이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20대 초반 중반에 은지 씨가 부를 수 있었던 노래와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 정도, 그리고 데뷔 10년 차잖아요 벌써. 예. 그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어떤 감수성이나 연륜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 아마 5년 전의 은지 씨, 10년 전에 은지 씨가 부르는 것과 지금의 은지 씨가 부르는 게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이제서야 이제 은지 씨가 원하는 음악 혹은 같은 A&R 팀들이 만들고 있는 음악의 어떤 색채가 은지 씨의 연령대나 감성 혹은 연륜에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은 합리적인 추측을 해봤습니다. 은지 씨가 원래 그런 감성을 좀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는 너무 어린데 원래도 오래된 노래를 좋아한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예전 감성들을 좋아하는 예. 그러니까 외향은 93년생이지만 내면은 93학번 같은 예. 그런 사람이라고 늘 자신을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앨범들은 나이 자체가 워낙에 어리다 보니까 은지 씨가 가지고 있는 좀 올드 패션한 그런 이미지가 곡이나 뭐 상황 이런 것들과 착 달라붙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그 감성이 어느 정도는 좀 품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와 연륜이 드디어 되었구나. 은지 씨가 원래 타고난 취향 같은 것들이 지금 은지 씨의 생애 주기와 딱 만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었던 앨범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앨범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여성 솔로 가수들에게 선우정아 씨가 약간 좀 치트키 같은 느낌? 아, 그쵸. 그러니까 음악성과 합적인 느낌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작곡가인데 최근에 선우정아 씨랑 작업한 음반들 들어오면은 이 트랙은 선우정아 씨가 작업한 트랙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 트랙 같은 경우는 선우정아 씨를 지우고 들어도 그냥 너무 좋은 정은지의 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자체가 제가 느끼는 정은지라는 사람의 보컬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기존의 곡들에서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부르고 힘있게 불렀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노래와 내가 편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게 은지 씨로서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듣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고맙습니다. 같은 느낌이 드는 예. 그런 만남이어서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모르게 편안한 웃음을 지으면서 듣게 되는 음반이더라고요. 은지 씨가 여태까지 발표했었던 솔로 앨범 중에서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권할 수 있는 네. 대표적인 앨범이 되지 않을까 느끼게 된 앨범이었습니다. 다음 위클리는 두 장의 앨범을 한꺼번에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이 두 팀 다 서바이벌 출신 팀들이어서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죠?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야기하려면은 원더나이의 턴오버하고 T.O.의 Running Together라는 앨범입니다. 예, 제가 말했던 공통점은 이거예요. 둘 다 타이틀곡이 진짜 좋아요. T.O. 같은 경우는 하나 네. 둘 세 곡 네. 굉장히 청량한 트랙이죠.
트랙의 모노트리의 지하이 씨와 그렇습니다. 이너차일드가 작업한 트랙인데 네. 사실 이 두 분도 되게 믿을만한 이름이잖아요. 저는 이미 요즘에 좀 그렇지 않나요? 모노트리 들어가 있으면 다들 그쵸, 예. K-팝 잘알 같은 느낌으로 예. 다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작 같은 경우는 네. 인의예지. 그쵸. 저희가 그 10가지 동양의 가치관과 예. 10명의 멤버들을 매칭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직 멤버들이 99년에서 2002년생 멤버들인데 예. 너무 인의 예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면 아무튼 이 곡은 올해의 청량송이라고 할 만큼 네. 제가 보기에는 유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이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뉴트로에 대한 얘기가 워낙에 많아요. 예. 그런 곡들도 이제 음악계 전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티오가 택한 뉴트로, 레트로의 방향은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코리안 레트로적인 부분이에요. K 레트로? 그렇죠. 예. 일종의 K 레트로인데 90년대 뉴잭 스윙을 중심으로 한 뭐 듀스랄지 예.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곡들이 전반부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예. 뭔가 저의 코리안 레트로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청량송들이었어요. 타이틀곡 하나 둘 세 고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 뒤에 바로 이어진 스텝 바이 스텝 스텝 이 바이 곡까지가 스텝, 진짜 좋았거든요. 스텝 예. 바이 스텝은 이 제목만 보시면 사실은 코리안 레트로도 아니고 약간 90s 레트로로 가야 되잖아요. 뉴키즈 언더글록 노래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깔려있는 그런 곡이어서 이 두 곡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솔직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는 이제 2000년 전후로 한 좀 펑키한 노래를 하는 G.O.D 같은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수록곡들에서 좀 받았거든요. 예, 예. 이 감성이 타이틀곡인 하나 둘 세 곡부터 제일 마지막 곡인 댄싱 인 더 문라이트라는 노래까지 커버곡이죠? 지속적으로 네네 예. 이제 지속이 돼요. 근데 이게 청량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지금 T.O. 두 번째 앨범을 낸 거잖아요. 예. 두 번째 앨범을 낸 가수들에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 코리안 레트로적인 감성이 아직 이제 막 20살이 된 멤버들과 잘 붙느냐를 생각하면 예. 계속 무대와 곡을 보면서 약간 아리까리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아리까리했어요. 랩. 아. 랩을 멤버들이 직접 작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90년대 스타일로 랩을 하는데 맛이 되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기린 같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조금이라도 맞아요. 알고 예.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예. 뭔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냥 청량한 분위기는 굉장히 어울리는데 예. 그 안에 녹아있는 정말 그 90년대 레트로한 느낌 자체를 예. 완벽하게 소화를 했느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니어서 절반의 성공 그리고 절반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예. 음반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음반 전체가 그 감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멤버들이 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절반은 청량함을 가져가면서 절반은 좀 질질 끌어가는 듯한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원더나인 앨범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박국님이 둘 다 타이틀곡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너를 위해서 아격도할게 Baby no one only you 원더나인은 지금까지 3장의 앨범을 냈는데 첫 앨범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포상으로 크러쉬가 프로듀싱을 했고요. 두 번째 앨범은 멤버들을 참여시켜서 프라임 V가 작업을 했고요. 이번 앨범은 아이코닉 사운드, SM과 함께 작업을 많이 그렇습니다. 했던 아이코닉 사운드가 작업을 했는데 전부 엑소, 레드벨벳, 샤이니,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그쵸. 정말 그런 쟁쟁한 SM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한 기존의 프로듀서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앨범의 완성도는 지금까지의 원더나인 앨범 중에 가장 좋아요. 솔직히 전 타이틀곡 제목 듣고 예. 이제는 제목으로도 배드가이가 오는구나 들으면서 약간 솔직히 감성적으로는 옛날 감성이죠. 그쵸, 예.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선 나쁜 남자가 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예. 메시지인 건데 예. 그런 좀 약간은 비트적인 감성이 아주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예. 좀 박력 요즘에 좀 얘기 잘 안 하는 단어인데 예. 뭔가 그런 좀 무모한 박력이 느껴지는 곡이어서 저도 들으면서 곡 자체는 시원하고 메시지는 그렇게 조금 옛날 감성으로 박력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좀 재미있는 균열이 이 곡을 또 매력있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쉬운 거는 네. 좋은 앨범을 내놓고
아마도 이게 마지막 앨범이 될지 모른다라는 아마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 팀 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문화방송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이후에 한 17개월 정도 활동을 한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앨범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3장 내고 해산을 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신인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예. 초반에 진짜 2-3장 정도는 좀 이것저것 추라이 그쵸, 예. 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 이 원더나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지난 앨범들의 뭐 그런 어떤 뭐 힙합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하기도 했었지만 예. 이런 어떤 조금은 세된 느낌의 조금은 거친 느낌이 있는 이 일종의 또 청량한 느낌도 살아있는 컨셉이 어울린다는 걸 이제 좀 찾은 것 같은데 예. 안타깝게도 활동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를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프로듀서 한 명 잡아서 네. 앨범을 그냥 통으로 맡기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멤버들도 해산이 되더라도 맞아요. 멤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해산이 되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거 없이 좀 해산을 하게 돼가지고 좀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이제 또 이분들이 K-pop 중에서 소개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겠죠. 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요. 예. 이 친구들은 건강할 거예요. 아직 어리고 쌩쌩하거든요. 예. 건강은 저희가 챙겨야 됩니다. 예. 너무 멤버들의 나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예. 저는 어떤 면으로는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또 활동 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룹에서 예.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제 그만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요즘에 네 예. 아일랜드도 영 다음은 저희 K-팝핑 위클리 오늘 마지막 앨범인데요. 예. 정세훈 씨의 앨범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24 파트 1. 입니다. 예.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치 은지 씨의 앨범처럼 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 픽을 하지 않게 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저랑 같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예. 뭔데요? 앨범이 너무 짧아서. 예. 약간 일맥상통해요. 근데 예. 저는 짧아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예. 이제 파트 1이잖아요. 예. 파트 2가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예. 저는 파트 2가 발표된 다음에 같이 얘기하는 게 맞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예. 들었어요. 만약에 파트 1만큼의 분량의 파트 2가 합쳐진다고 해도 네. 정규 앨범이 아니라 그냥 미니 앨범 정도의 러닝타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이게 곡이 전반적으로 다 짧아요. 인트로도 그냥 따로 없이 보컬이 나오고 네. 곡이 전반적으로 짧아지는 게 추세긴 한데 이거는 힙합의 경우고 정세훈 씨 같은 경우는 팝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곡의 기승전결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서 곡이 다 끝나버려서 전체 러닝타임도 굉장히 좀 짧아졌더라고요. 한 네. 18분 정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앨범이 좀 뭐랄까요? 시식해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곡 길이가 짧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저는 이제 앨범 단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앨범 전체에서 절반밖에 듣지 못해서 뭔가 먹다가 이제 음미할 타이밍이 됐는데 음미할 것이 남지 않은 상태? 저에게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고 오히려 앨범 전체로 좀 더 유기성 있게 앨범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좋았던 점은 그렇게 곡들이 짧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탁탁 치고 가는 곡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세훈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예.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저는 타이틀곡이 Say Yes이기는 한데 예. 앨범을 들으면서는 호라이즌이나 좋죠. 예. 동그라미라고 하는 곡 예. 같은 게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천천히 가볼까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오션 곡이 짧아가지고 더 아쉬운 게 네. 곡들이 다 되게 좋아요. 어, 곡들이 완성도도 되게 높고 네. 근데 짧단 말이죠. 아니 제가 무슨 뭐 짧고 긴 걸로 무슨 앨범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되게 막 소인배 같은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곡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한번 좀 즐기려면 이렇게 막 에피타이저도 먹고 메인 디시도 먹고 이렇게 디저트도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곡들을 계속해서 좀 곱씹어 봤어요.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곡들이 적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좀 먹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곱씹어 봤는데 예. 오래 씹다 보니까 예. 더더욱 그 정세훈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느낌들이 많이 사라져서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 기존 앨범들은 세훈 씨의 자작곡도 있긴 했지만 예. 이제 작곡가들의 곡들이 좀 더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예. 이번 앨범은 세훈 씨가 100% 모든 곡들에 참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나마 이제 정세훈 씨의 느낌이 많이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호라이즌이나 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세훈 씨의 캐릭터가 있어요. 예. 사람들 안에 있지만 뭔가 어딘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MBTI로 보자면 E는 E인데 E가 52%, I가 48% 정도 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 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좀 재미있는 뭔가 인싸와 아싸의 사이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되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재미있단 말이죠. 그런 좀 엉뚱함 같은 이 사람의 캐릭터가 노래에 드러나는 곡들이 이번 앨범에 그러니까 여기 파트 1에 좀 많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여태까지는 무대 위에서 이제 좀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싱어송라이터로서 뭐 악기도 연주하면서 노래를 했었던 세훈 씨의 모습 이외에 리얼 정세훈들이 좀 재미있게 녹아있는 곡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는 빨리 더 전 앨범을 듣고 싶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앨범 전체를 관통하면서 전부 녹아있을지 예. 아니면 이제 전반부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에피타이저처럼 보여준 이후에 뭔가 좀 더 대곡적인 면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을지 예. 이 뒷부분이 엄청 궁금해지는 앨범이었어요. 저는 역시 타이틀곡인 Say Yes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아 진짜요? Say yes 좀 더 끌어당겨 내 맘이 이게 일단은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은 팝이고요. 일단 김이나 씨가 작사에 참여했는데 저 가사 너무 좋죠. 예, 자신을 굉장히 긍정하는 가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시작을 한다는 것부터가 일단 이 앨범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있고요. 네. 이게 막 기타나 신스나 이런 사운드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저는 이 곡에서 중간에 코러스 나올 때 나오는 브라스 신스가 있는데 이게 되게 촌스러워요. 아, 네네. 네, 촌스러운데 그 촌스러운 사운드가 너무 좋고 각 사운드가 특별히 뭔가 이렇게 존재감을 나 여기 있어 막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고 정말 적당한 곳에 있으면서 밸런스를 되게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전반적인 앨범에 대한 인상도 밸런스도 좋고 뭔가 이렇게 곡들도 잘 만들어지고 딱딱 있을 곳에 딱 있는 곡인데 부족한 건 역시 러닝타임이 부족했고 그리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앨범에서 큰 자극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되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인데 그래도 뭔가 하이라이트에서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좀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더라고요. 저는 Say Yes는 정세훈 씨가 여태까지 잘 해왔던 곡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 발표했던 곡 중에서 이제 좀 춤도 출 수 있을 만한 즐거운 곡들이 있었는데 뭐 Baby It's You 같은 곡도 있었고 예. 그래서 잘 하던 것을 잘 한 트랙이어서 예. 사실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세훈 씨가 잘하던 거 잘했네 같은 이미지가 강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K-pop 씬에서 이제 보이그룹들이 너무 좀 다크한 컨셉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량 좀 해달라고 예, 맞아요. 청량 플러스 앵무새라고 해서 청량무새 청량무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량파들이 엄청나게 계속 자신들의 니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량파시잖아요. 예, 예. 청량무새 거의 뭐 약간 앞머리에 있는 사람이 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그 청량의 퍼센테이지를 정세훈 씨가 가져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Say Yes 노래 자체도 그렇지만 뮤직비디오나 음반 커버 같은 면에서도 예. 제가 기다리고 있던 좀 한여름의 청량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또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같은 예. 느낌으로 들었던 앨범이었습니다. 예. K-팝핑 위클리 이렇게 또 다양한 앨범들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예. 다음 주에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음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예, 지금까지 하박구 김유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